일제 침탈과 국권수호운동 교과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속으로 보면요. 자, 여기 어떤 호랑이 가죽을 입은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태백산 호랑이로 알려진 신돌석 의병장이다. 자, 여러분들, 신돌석 이름 자체가 어때요? 돌석이. 좀 이제 친근하다라는 거죠. 평민의병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석이 출연했던 의병은 을사의병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제가 이제 국권을 침탈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자,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자, 요게 이제 바로 한일 의정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 맺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외교와 재정 분야에 일본의 추천을 받은 고문을 두고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인이 추천하는 고문을 우리가 이제 두었다라는 거죠. 내정 간섭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자,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했다. 자, 영국과는요, 제2차 영일동맹. 1차는 러일전쟁 바로 직전에 일본이 영국과 1차 그 영일동맹을 맺고요. 자, 러일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본의 승기가 이렇게 눈앞에 오자 영국과 제2차 한일동맹 맺고요. 그러니까 영일동맹 맺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 조약 맺은 다음에, 결국엔 두 조약의 어떤 공통점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마침내 일본은 자, 러시아와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았다. 요게 이제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다라는 거죠. 자, 그 미국의 이제 포츠머스라는 이제 도시에서 이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결국에는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요. 러시아가 이제 패전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한테 뭐 이제 보상금, 배상금 이런 거 이제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지배권을 인정해줬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요러한 이제 상황에서 자, 일본이 그러니까 러일 전쟁 승리한 이후에 자,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부 대신들을 위협해서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을사조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고종황제는 끝까지 조약의 서명을 거부했지만, 자, 일본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조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공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편에 서서 을사조약의 어떤 이제 체결에 어떤 이제 힘을 썼던 우리 어떤 이제 당시 대한제국의 어떤 이제 장관급들, 그 사람들 이제 5명 해가지고 을사오적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한 줄 내려와서 자, 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 전반을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을사조약의 어떤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자, 외교권을 빼앗겼다. 두 번째는 통감부를 설치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해서 늑약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항을 하겠죠. 제일 먼저 저항하는 건 결국엔 누구겠어? 당시 왕이었던 이제 고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무효다. 내가 이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을요 외국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당시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그 평화회의라고 해서 여러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평화 관련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 이제 어떤 이제 특사 사람을 파견해가지고요 이러한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부당성 이런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자,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킨 후에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야. 1907년. 자,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의 어떤 주요 내용은요. 자, 일본인이 행정각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어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했다라는 거야. 일본인이 이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어떤 정식 관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각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을 이제 했다라는 거야, 일본인이. 비록 2인자 차관이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장관보다 힘이 더 이제 센 거죠. 내정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한 줄 내려왔어요. 자,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하고요. 이후에 사법권, 경찰권까지 빼앗으면서 군사, 행정, 사법, 치안의 모든 분야의 지휘권을 장악을 했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한 세 줄 정도 내려와서, 자,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1910년 8월 29일 결국에는 우리가 일제 이제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일 병합조약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한일 병합조약 체결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경술국치라고도 이야기하죠. 1910년이 경술년이에요. 그래서 경술년에 우리가 당한 어떤 이제 나라의 국가의 치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복궁 근정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왕이 정치하는 곳이에요. 정치를, 업무를 보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이렇게 중앙에 앉아 있고요. 옆에 이렇게 신하들이 쭉 서 있어 가지고요. 뭐 아니되옵니다. 뭐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제 근정전이에요. 신하들과 어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자리. 자, 근데 이 근정전 앞에 이렇게 일장기가 걸려 있다. 결국엔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내려와서 자료톡톡에 보면, 자, 을사조약에 대한 민족의 저항. 자, 을사조약에 대해서 우리 다양한 계층들이 모두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항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상인들은 일제히 상점문을 닫았고요. 요걸 이제 철시라고도 얘기해요. 시장을 철수한다 이런 것처럼. 학생들은 자진해서 휴학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전직 고관, 유생 막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 상소를 또 올리게 되고요. 또 황성신문에는요. 자, 시랴 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다. 장진현이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신문, 언론에 대해서 할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민영환, 조병세,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결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렇게 한 거를 하고요. 또 의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거 활동. 여기에서 말하는 의거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 친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핵심적인 일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이제 활동, 그게 이제 의거 활동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또 두 줄 내려와서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해서 일제 만행과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 지금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헤이그 특사가 보낸 거. 그래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독도와 간도는 모두 이제 우리 땅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 독도와 간도는, 자, 독도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간도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이제 그 영토 분쟁이 있는 건데, 요 영토 분쟁이 결국에는 요 시기쯤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건데, 자, 먼저 독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이 독도는요, 삼국시대 이래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명백한 우리 민족의 영토였다. 자, 우리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요, 자, 신라 6세기 지증왕 때 지증왕이 그 우산국을 이제 복속시켰다라는 거예요. 신라 장군 이사부라는 사람을 시켜서, 자, 이 우산국, 울릉도와 울릉도 일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라는 거야. 근거가요. 자, 그 다음에 한 줄도 내려와서, 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면서 관리를 파견했다. 자, 이렇게 조선 그때 보면은 이 독도 울릉도 요 지역이 위에서 차가운 그 바다,
그다음 밑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이제 흐르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이제 그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풍부한 어종들이 사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지금 울릉도 독도 요 지역이야. 일본 어부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서 무단으로 이제 어업 활동하고 막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이제 항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렇게 이주시키면서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하게 했다. 요 증거가 바로 왼쪽에 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인데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는 주인 없는 섬으로 규정하고 시마네형 고시 제40호를 발표해서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 그러니까 러일전쟁 중에 그 일본이 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독도를 이제 갖게 됐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 거죠. 자, 왼쪽에 이제 사료톡톡에 보면은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조에 울릉도를 울도로 칭해서 강원도에 부속하고요.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서 관제 중에 편입한다. 자, 울릉도가 어떻게 돼? 이제 군수가 파견됐다. 군으로 승격됐다라는 거예요. 자, 2조에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그래 석도를 관할하게 하자. 자, 요 석도가 바로 독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울릉도에 파견된 관리가 이 독도까지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백한 우리나라 행정구역이다라는 거랑 결국에는 우리나라 영토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간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서 양국 간의 경계를 정했다.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여진족. 자, 여진족이 활동했던 어떤 주 무대는 연해주 요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지금 여기 위쪽에 요 지역이 이제 여진족이 활동했던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진족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 청나라가 된 거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래 자기네들이 이제 활동했던 주 거주지였던 이곳을요. 신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경계를 정하자, 국경을 정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온 거야. 우리 조선에. 그러면서 이제 그 청나라 관리, 우리나라 관리가 이제 만나서 백두산에다가 이제 자, 경계를 정한 비석 이런 뜻이에요. 경계를 정한 비석. 자, 그래서 백두산 경계비 잠깐 보면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19세기 이후에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문의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청과 간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자, 당시에 서쪽은 압록강이래요. 요거는 이제 둘 다 동의해. 자, 근데 자, 거기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문강이 이 숭화강의 한 지류, 여기가 이제 토문강,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토문강은 여기 숭화강의 토문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토문강은 이 두만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간도 지역은 중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토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대한제국은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면서 간도관리사, 당시에 이제 파견이 됐던 인물이 이범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간도관리사를 파견하면서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리를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간도지역, 우리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언제 빼앗겼냐? 자, 우리가 바로 전 페이지에, 자, 을사조약 배웠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외교권을 이제 강탈당합니다. 자,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자, 처음에는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주의 철도 부서권을 얻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를 청나라 땅으로 인정을 해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간도 지역을 이제 빼앗겼고요. 지금도 이제 지금 간도 지역은 중국 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궁금해요. 시마네형 고시 제40호 한번 봐볼게요. 자, 러일전쟁 당시에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눈을 든 일본이 1905년 1월에 내각이 독도의 영토 편입을 의결을 하고요.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 시마네현의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을 하고요. 자, 처음에는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점령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야. 옛 어떤 문서라든지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제 원래 일본 땅이었는데 그걸 그냥 이제 재확인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의병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일본이 어떤 이제 국권을 침탈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저항한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그 저항을 해요. 하나는 싸워서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자, 의병이에요. 하나는 우리 실력을 이제 길러서 우리 이제 실력을 길러서 실력으로서 그 국권을 회복하자. 그게 이제 애국개몽 운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의병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일제 국권 침탈에 대항해서 항일 의병 전쟁, 의거활동, 애국개몽 운동 등 국권 수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자,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신 시해한 거에서 시작된 항일 의병은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더욱 격렬해졌대요. 그러니까 을미의병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을사의병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항일의병은 자,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된 후에 해산된 군인들의 가담으로 화력과 조직력이 증강되면서 항일의병 전쟁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종 강제 퇴위하고 군대 해산되니까 이때가 이제 정미의병이고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이전에는 어떤 우리가 의병 운동 막 이렇게 됐다가 이제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뭐 화력, 조직력 이런 게 이제 높아졌으니까 이제 전쟁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병 전쟁. 자, 의병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부대를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나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이제 항일 의병 전쟁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강한 자주의식을 보여주고요. 국권 상실 이후에는 국외 무장 독립 전쟁으로 계승됐다. 그러니까 싸워서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하잖아, 이 사람들은요. 의병들. 식민지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하겠어? 우리 싸워서 우리나라 다시 되찾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이제 독립군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제 기원이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의거 활동 볼게요. 자, 침략의 원흉이나 매국노를 처단하려는 의거 활동 국내에서 계속되는데, 자, 전명훈과 장인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을 역임한 스티븐스 사살하고요. 안중근은 중국의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이자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고요.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이완용을 처단하였으나 실패했고요. 자, 나인영, 오기호 등은요,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또는 오적암살단 이걸 조직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 요런 이제 그림이 있어. 자, 여기 이 사람 뭐예요? 제복을 입었잖아. 군인이야. 자, 군인이 의병에 가담했다. 즉 정미운동을 이제 그러니까 정미의병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 그림이 가끔씩 좀 잘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애국개몽운동 있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 우리 이제 실력을 길러서 일본에 저항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을사조약 1905년 체결을 전후해서 개화지식인 개혁적 성향의 어떤 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자, 국권을 수호하려는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됐다. 자, 교육과 산업을 키워서 우리 실력을 키운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그 단체의 어떤 활동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보한회라는 단체는요, 러일전쟁 중에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자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제 노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무지. 그거를 자기네들이 개간을 해가지고요,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쓰겠대요. 이거 이제 반대 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근대적인 입헌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정치. 자, 정치와 관련된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가 조직되어서 교육과 산업을 통한 자강을 했었으나, 자,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했다. 자, 이 대한자강의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거는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라는 게 좀 잘 나오고요.
요 시기에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신민회입니다. 자,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의 민족 지도자들은 자, 비밀 신민회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민회는 자, 교육, 산업, 문화의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자, 이를 위해서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도 만들고요. 교육을 위해서 자, 자기 회사, 태극서관을 운영했다. 자기 회사, 도자기 만드는 거예요. 태극서관, 서점입니다. 자, 산업, 교육,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야. 더 나아가서 자,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어요. 어디에 건설했냐면 남만주의 삼원보에다가 자,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을 조성하고요. 한인촌을 만들고 자, 여기 신흥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양성에도 힘썼다. 자, 이 신흥학교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고요.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독립군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민회의 이제 주요한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밑에 그 이회영이란 인물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 가끔 막 보기에도 등장하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 이제 엄청 부자였던 이회영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고요. 그 전 재산을 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거야. 자, 그 재산을 들고 이제 사원보로 가서 신흥학교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 단체, 뭐 경학사 이런 거 이제 만들고요. 참고로 읽어보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교육 언론 활동 볼게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황성신문 시일에 방송되고 실려서 일사족의 부당성을 널리 알렸고 대한매일신보는 강력한 항일 언론 활동을 펼쳐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그 신문물에 수용할 때 언론 활동에서도 이미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했으니까. 자, 내려와서 근대적 민족의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사, 국어 연구,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말, 국학 연구가 활발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민족 영웅의 위인전, 외국의 독립, 흥망을 다룬 책, 요런 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신탈하는 과정이니까 옛 우리 역사에서 외국이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이제 승리를 거두었던 어떤 영웅 위인들 이러한 책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신채호는 독사실론, 자, 민족 주체적인 시각의 역사학, 민족사학,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주시경은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국문 연구, 그러니까 국어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시경 선생님.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베델과 대한매일신보 있는데, 자, 이 베델, 영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영국인 베델. 그 다음에 양기탁, 아까 배웠죠. 신민의 간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한매일신보, 사장은 이제 영국 사람 베델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신민의 간부들, 특히 양기탁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신문을 이제 그 편찬을 했다, 발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국운동, 나라를 구한다 이런 거예요. 일제는 근대적 시설 개선을 명분으로 해서 대한제국의 차관 도입을 강요했다. 강제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애속이 심해졌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빚을 이제 많이 져버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눈치가 점점 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 경제적 자주성을 찾으려는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나라의 채무를 갚자라고 하는 거야. 나라 빚을 갚자. 자,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각종 계몽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기관이 적극 동참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자, 뭐 금주, 뭐 금연, 뭐 여성들은 폐물 이런 거 이제 모으는 거야. 자, 근데 국채보상운동 거의 이제 빚 거의 다 갚을 만큼의 돈이 이제 모아졌는데, 자,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에는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용적인 척 속에 첫 번째,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에 무엇을 빼앗았다? 그렇죠. 외교권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자, 이거를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대. 독도죠, 독도. 자, 세 번째, 항일의병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이후에 의병 전쟁으로 발전을 했고요. 자, 맞는 거에 동그라미 치래요. 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사람 안중근. 자, 비밀 결사래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했대요. 신민의 영국인 베델 양계탁 대한민일 신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제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은 마치고 자, 뒤에 우리 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단답형 먼저 1번.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미국의 침입을 물리친 뒤에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세운 비석이래요. 바로 그렇지, 척화비인 거죠. 자, 두 번째, 일본에 있던 청해 외교관 황준원이 쓴 것으로 조선과 미국의 수교에 영향을 끼친 책. 바로 그렇지, 조선 책략. 세 번째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만든 것으로 창설한 것으로 일본인 교관으로부터 근대적 군사훈련을 받았던 신식군대요. 신식군대. 자, 바로 별기군인 거죠. 자, 네 번째, 보수적 유생이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지키고 외세를 배척하기 위해서 전개한 운동. 위정 척사 운동. 바른 거를 지키고요, 사사로운 거는 배척한다라는 거죠. 자, 5번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농민군이 정부와 하약을 맺고요, 전라도 일대에 설치한 자치기구래요. 자치기구. 바로 집강소인 거고요. 자, 6번에 가보개혁을 추진했던 최고 정책 의결기구는 군구기무처. 자, 아래 정책이 추진된 개혁. 자,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을미개혁이죠. 자,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전국 관리까지 참여했대요. 자, 그럼 뭐야? 만민공동회 관리가 참여하면 앞에 관이 이제 바뀌는 거죠. 관민공동회. 자,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해서 개화지식인 개혁적 유학자가 전개한 것으로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민족운동, 애국 계몽운동. 자, 일본에 진 국가의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아서 경제적 자주성을 찾자. 국채보상운동이다. 참고로 이 국채보상운동은 현대에 오면 이거와 좀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 진 빚 국민의 힘으로 갚자. 금모기 운동 IMF 때 그런 거랑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서술형을 봐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을 써보래요. 자, 일단 삼정이 뭐예요? 전정, 군정, 환정. 요게 이제 삼정이잖아. 요걸 이제 어떻게 돼? 문란하니까 이걸 이제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전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양전사업. 양전이라는 게 토지를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 군정의 문란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호포제, 집집마다 다 이제 군포 내라. 양반도 이제 세금 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환정은 사창제. 개인에게 맡기는 거죠. 자, 12번에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를 조약의 내용을 두 가지 들어서 서술하래요. 일단은 해안 측량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길로 침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또 치외법권.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치외법권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어, 일본 사람이. 그럼 재판을 어디서 받아? 일본에 가서 받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13번에 을사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을사조약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래요. 자, 외교권을 강탈당했다, 빼앗겼다라는 거고요. 또 뭐가 설치됐다? 통감부가 설치돼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했다라는 거고요. 자, 14번에 항일 의병 운동이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 자,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자, 해산된 군인이 자, 의병에 합류하면서 자, 합류해서 의병의 어떤 이제 뭐 화력, 조직력, 이 증강되어서
자, 항일 의병 전쟁으로 발전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이제 참가하게 되면서 어떤 이제 우리 조직력, 화력, 이런 게 이제 군사력, 이런 게 이제 높아졌다, 증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신민회가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개한 활동은, 자,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9개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자,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남만주의 그 삼원보 지역에서 자, 한인촌 만들고요. 여기에 신흥학교, 신흥학교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독립운동 기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1단원 전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